안녕하세요. 오늘 공공기관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공공기관 관리론 수업인데, 그 소감을 제가 몇 분께서 적어주셔가지고 읽어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공기업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65쪽입니다. 65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기업의 생성 원리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그 공기업의 일반적 기능 제목 부분입니다. 자, 공기업은 공공성을 가져야 하고 기업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고요. 자, 결국에 공기업은 자, 공공성과 기업성을 모두 포함한다입니다. 다만 기업이라는 단어 앞에 공공의 공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 기업성보다는 공공성에 좀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자, 공기업의 경제적 기능 말씀드릴게요. 다 아시는 얘기라고 저 믿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째, 국가 경제 발전이죠. 자,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 회사, 기업에게 맡기기보다는 정부 주도로 무언가를 경제 발전을 이끌어야 될 때 바로 공기업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일반 기업이 참여하기 곤란한 대규모 사업은 공기업이 설립, 운영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이제 좋아지면 그렇게 참여했던 공기업이 점점 민영화, 자, 일반 기업으로 전환되는 형태가 나타난다.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거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6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셋째, 민간 기업의 도산이라고 되어 있죠. 자, 기업이 뭔가를 하려다가 잘못해서 부도가 나거나 이제 흔히 말해서 망하게 되면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좀 부실한 기업을 정부가 인수한다. 이제 이게 이런 분야가 이제 교통 분야 같은 게 특히 심합니다. 교통은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제 그 교통을 정부에서 완전히 그 관리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항공사라든가 이 기간 산업, 꼭 타야 되는 것들, 꼭 움직여야 되는 이런 교통 분야에서 부실 기업을 또는 부실해질 우려가 있는 기업을 정부가 공기업처럼 관리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공기업의 사회적 기능 계속 읽어드릴게요. 자, 첫째, 66쪽입니다. 첫째, 자, 정부가 일부 산업을 통제하기 쉽도록 공기업을 만드는 경우가 있죠. 자, 이게 그 일반 기업이 독점이나 독과점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부가 공기업을 만들어서 독점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게 바로 공기업의 사회적 기능이고요. 자, 둘째, 공기업은 민간 기업보다 공공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 맞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 우리가 이 수업에서 배우는 지방공기업, 그 여러분 동네나 제가 사는 동네나 상수도 하수도를 관리하는 본부가 있습니다. 전부 지방공기업이죠. 자, 그런 것들은 적극 대응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건 뭐냐? 자, 상수도 요금을 못 냈어요. 수도 요금을 못 냈어요. 자, 그럼 수도 그 회사에서 와가지고, 자,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자, 수돗물을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돗물을 이제 단수를 시키는 경우, 또는 소비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나 오늘부터 A 기업에서 제공하는 수돗물 안 쓸 거야. 자, 계약을 해지하고 B 회사에서 쓰는 수돗물로 계약할 거야.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이죠. 자, 그리고 셋째, 공기업은 지역개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지역개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하고요. 군소도시라 그래요. 이런 표현하면 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이제 좀 저한테 비난하실 수도 있는데 군소도시 또는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기업이 없어요. 좀 심하게 얘기해가지고 기업이 좀 없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 동네에 산업을 좀 이끌어갈 역할을 하는 게 지방 공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공기업이 어떤 과일, 그 다음에 광물, 석탄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을 대신 유통하고 또 판로를 개척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지역개발 기능입니다. 또는 이제 가장 우리가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게 관광이죠. 자, 무슨 관광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 공기업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자, 좀 그 동네에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가서 아무것도 안 먹고 오진 않잖아요. 뭐 동네에서 뭐 생수를 하나 사 먹더라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절대로 돈이 그냥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관광에 관련된 지역개발 기능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넷째, 공기업은 공급 가격의 조정을 통해 소득 재분배 수단이 활용된다. 자, 공급 가격의 조정을 하죠. 너무 비싸게 받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무료로 받아도 안 된다는 게 현재의 생각입니다. 최소한의 사용료는 납부하는 게 맞다. 자, 이걸 이제 이거를 좀 쉽게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면은 여기 배드민턴장이나 뭐 축구장이나 농구장 같은 거 가끔은 사용료를 내고 국제 표준 규격 또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표준 규격의 운동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최소한의 사용료는 내야 된다. 뭐 더 이해를 하시려고 한다면 뭐 지역마다 뭐 수영장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가 보통 이제 도시관리공단 또는 시설공단에서 수영장 같은 거 관리하거든요. 자, 근데 요금을 내야 그 물을 누가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겨울에 수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 따뜻하죠. 보일러를 제가 예전에 이걸 한번 수영장 보일러를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제가 관리했던 기억이 나는데 엄청나게 많은 보일러가 동시에 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보일러가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많은 물이 따스해집니다. 그 다음에 소독약도 넣어야 되고 나름대로 관리할 것들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67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그 밖에도 국방상, 자, 국가 전략상 이유로 공기업이 설립된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곳이 있죠. 대표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일부 대기업과 이제 협업을 해서 화약, 우리가 이제 불꽃놀이 할 때 화약도 민간 일반적인 사람들이 취급을 할 수가 없게 돼 있고요. 당연히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당연히 관리하게 되는 거고, 자, 그럼 화약을 다른 형태로 좀 더 강도를 높게 만든다 그러면 그게 이른바 미사일이 될 수 있고 흔히 말해서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반 기업에 아무렇게나 맡기면 안 되고 정부 중심으로 특정한 허가나 면허를 받은 사람과 기업에 한정해서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얘기할 게 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기업의 일반적인 설립 동기 이전에 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다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영상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이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